소정광, 괴리패당 우두머리, 군경까지 풀어 거칠게 한 인물에 대한 적의를 붓는 북한군. 혹시 북한에서 탈출한 쪽 고위급 인사라도 되는 사람일까요? 정답은 바로 대한민국 전 국방부 장관이자 안보실장 김관진 장관입니다. 오늘은 왜 이토록 북한군이 김관진 장관에게 두려움을 떨며 그런 김관진 장관이 재임 당시 있었던 사건 DMZ 목함질의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관진 장관은 1949년 8월 27일 전라북도 임실군 출생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육군사관학교 제28기로 입학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도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 생활을 이어가며 육사 기수 중 단 한 명만 선발하는 서독 유학시험에 합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1학년을 마치고 서독 육군에서 졸업까지 마친 김관진. 여담으로 당시 서독 육사는 대한민국과 비슷한 처지의 개발도상국 출신 생도들이 유학 중이었고 그중 한 달에 $60로 생활해야 했던 김관진 생도는 졸업할 때까지 그럴듯한 식사 한 번 못 해봤습니다. 서독 유학 시절 졸업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 육사가 학사학위를 주지 않은 탓에 한동안 학력이 고졸로 처리된 것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육군에서는 보상으로 서울대학교 위탁교육을 제안했지만 김관진은 나는 군인이 되기 위해 임관한 것 이라며 육군의 제의를 거절하고 바로 임관되어 군 생활을 시작합니다. 물론 후에 학력이 인정되어 육사 명예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육군 보병소위로 임관을 시작해 36년간의 군 생활을 마친 뒤 예비역 대장으로 예편합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때는 합동참모의장,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으로 꾸준히 여당이 바뀌는 와중에도 군의 주요 요직을 꿰찼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은 2010년 12월 4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뒤를 이었는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군인사를 불신하여 여러 국방장관 후보자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그의 측근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방부 장관 후보 자리에도 없었던 김관진을 추천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김관진을 불러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 김관진의 북한에 대한 대담한 전술과 강경한 태도를 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그를 매우 마음에 들어하며 국방부 장관 후보로 발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장관 시절 동안 북한에 대해 단호하고 강경한 태도를 이어나갔는데요.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분쇄를 시켜버려야 합니다. 바로 응징에 들어가라, 거기서 쏠까요 말까요 하지 말고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 때까지 등 모두 그의 재직 시절 나온 발언이며 덕분에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군의 북한군에 대한 선조치 후보고라는 기조가 여기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북한군도 이런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그를 곱게 보지는 않았는데 사격장 표적지로 쓰이기도 하고 군견을 물어 직접 요인을 물어뜯는 모습도 TV에 내보내며 그에 대한 적개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아슬아슬한 관계를 유지하던 중 대한민국에는 커다란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때는 김관진이 국가안보실장을 지내고 있던 2015년 8월 전 국민이 모두 분노한 DMZ 목함질의 매설 사건이 터집니다. DMZ 부근에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당시 수색 중이던 우리 육군 부사관 2명이 다친 사건이었죠.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장병들의 발빠른 조치로 사망자 없이 빠른 시간 내 부상군을 병원으로 호송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지뢰가 어떻게 남한측으로 내려왔냐였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당시 비가 많이 왔던 탓에 폭우로 인해 모래와 지뢰가 같이 유실되면서 남측으로 내려왔다라는 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와 유엔군이 합동으로 진상조사를 하던 중 북한군이 고의적으로 내려와 지뢰를 매설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북한군의 불법 군사행위에 우리 군 부사관이 다친 상황에 국민적 분노가 일어났고 당연히 우리 군은 해당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지은 다음 대북 확성기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DMZ 매설 사건을 남한의 자작극으로 보도하며 대북 확성기에 대한 강한 반발과 실제로 남측을 향해 곡사포를 발사하며 48시간 안에 대북 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활동을 개시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습니다. 하지만 열받은 우리 군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북한 도발에도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예상외로 우리 측의 강경한 입장을 본 북한군과 북한 수뇌부는 난리가 났고 이에 김정은 당 중앙노동위원장은 당황하며 준 전시 상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당시 노동자 비서 김양권을 통해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바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해결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조율을 마친 뒤
8월 22일 북한은 총 정치국장 황병서, 남한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과 통일부 장관 홍영표가 참여하는 평화의 집 남북고위급 회담이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회담은 쉽사리 조정이 나지 않으며 무박 4일 총 40시간이 넘는 길고 긴 마라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도발 책임자 처벌과 명시적인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반면 북한군은 애초에 사건 자체를 본인들이 행하지 않았다며 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이렇게 회담은 진행이 되려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최악의 상황이 며칠째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 회담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 일수인 북한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그 누구도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회담을 진행하던 우리 측 한 고위급 인사는 북한의 엉덩이가 이렇게 무거운 적이 없었다 라고 하며 당시 북한 측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게 회담을 진행하던 중 잠시 화장실을 가던 김관진을 쫓아 황병서가 긴급하게 쫓아왔습니다. 평소 척추질환을 앓고 있었던 북한 총 정치국장 황병서는 김관진 앞에서 직접 옷을 벗어 허리를 감은 붕대를 보여주며 회담을 원활하게 끝내달라는 제스처를 취했고, 그럼에도 김관진은 북한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회담을 끝낼 수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결국 44시간의 마라톤 회담은 극적으로 남북이 합의를 마칠 수 있었고, 가장 쟁점이었던 DMZ 목함 지뢰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시 이런 북한의 입장 표명을 보며 여기서 사과가 아니라 겨우 유감 표명이냐? 라는 일부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북한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전까지 북한이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바로 유엔군 장교 2명이 살해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을 진행했던 북한이기에 북한에서의 유감 표명은 사과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DMZ 목함지뢰 사건은 북한군이 먼저 선전포고했지만 결국 꼬리를 내린 사건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와 더불어 더 이상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고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와 동시에 북한 수뇌부에게는 김관진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인지 뼛속까지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 준비한 K급 기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새 소식 전달에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